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스컵 경주가 그야말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짜여지다 보니까 배당이 상당히 좀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번 회차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명우스컵 6경주 김우겸 입장에서는 여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호성하고 윤진천이 먼저 예선 잡고 양희진, 주인호가 흠이 틀어맞게 된다면 김우겸이 저측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우스컵 7경주 강진남도 직전 경주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일요경주 때는 류성이 활약이 나가면서 강진남이 무난하게 강진남이 류성이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최근형 송종훈, 구동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진남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스컵 8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쥐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지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구하고 김재영이 동서울팀 선수들인데 김성구의 시속감이 좋고 이를 김재영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김쥐광이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도 김민수와 정영규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영규와 박상훈, 김민수와 김민철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우가 노련한 매선 앞서 나가고요. 있어요. 홍석환하고 고병수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영균하고 김홍일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국민우가 짧기 때문에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도 손재우가 낙차 출전하고 있는 조재호 달고 쏘게 된다면 청평권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팀이죠. 박윤아, 전준영의 협공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고 배당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윤아, 천호성, 김홍일, 구동훈, 김철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윤아, 천호성, 김홍일, 구동훈, 김철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윤아하고 조용현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윤아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인 시속도 괜찮았습니다. 조용현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고병수, 정영교, 공민우, 박상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병수가 오랜만에 주드럭을 발휘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영규가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공민우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지광, 강진남, 장경동, 윤진철, 이재일,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지광의 선행을 강진남과 정승이 각각 젖히기 승부로 저측이 승부 나섰습니다만 정승은 저측이 나서다가 밀려났었고 강진남은 김주광을 넘어서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천호성, 전영조, 문승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천호성의 시속은 양호했습니다. 훈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홍일, 김우겸, 김민수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의 선행을 김우겸이 3, 4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김민수까지 불러들이는 적극적인 승부 내용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러는 전준영, 이창용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 손재호, 최근영, 조재호, 함동주가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구, 김재영, 강병석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노형균, 송정훈, 구동훈, 김재용이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배준호, 김철민, 여민호, 우성식, 김홍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박윤아, 천호성, 김홍일,
구동훈, 김철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겸 입장에서는 여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김재웅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천호성 입장에서는 윤진철, 양의진, 주윤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 3명, 비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 3명, 파업 선수 4명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협보다는 맞대결 양상이 크죠. 천호성의 뒷자리는 윤진철이 막혀 나가고 주유진, 양의진, 주유진이 자리 잡는 견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를 김우겸, 여민호, 김재홍이 자리 잡으면서 파업 선수 4명, 비파업 선수 3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아무래도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되는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윤진철이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의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윤진철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직전 회차도 윤진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결승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우겸이 먼저 천호성 타임이 잡기 전에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우겸의 뒷자리는 1번 여민호가 밀착 마크하게 나가면서 비파업 협공한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민호도 이런 편성에서는 마크 되면 충분히 마크를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김우겸이 저측에 나선다면 여민호가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의 비파업 라인 쪽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 가져가 보지 않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이 힘을 쓰고 김우겸이 저측이 탐이 잡아 나가는데 천호성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과 4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3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3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천호성이 힘을 쓰고 윤진철이 막혀 나가죠. 양의진과 주유진과 양의진이 자리 잡으면서 천호성이 타이밍을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천호성이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전부터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진철이 4번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 토요 경주 때도 2주 전 토요 경주 때도 윤진철의 취입 승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천호성이 아무래도 주도권 잡아 나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윤진철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천호성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겸이 뒤늦게 날라오고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윤진철의 직선 취입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천호성이 뒤만 막혀 나가서 직선에서 짧게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차 부삼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윤진철의 천호성, 윤진철의 김우겸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입장에서는 1번을 적극적으로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만 지켜낸다면 깔끔한 비팝 라인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크 놓치면 4번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3번 중심으로 2번하고 4번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이 좀 틀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삼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직전 회차 금요경주, 토요경주 때 강진남이 죽을 썼습니다. 일요경주 때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류성유와 동반 입상하면서 8배 경주랑 깔끔하게 주력 승부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진남의 류성이 중심으로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드렸었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았었죠. 강진남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전전에는 상당히 잘 탔었는데 직전 회차는 유독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강진남 과연 금일도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강진남을 뒤에다 붙이고 뭐 전용조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라인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송종훈하고 최근영 구동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강진남이 직전 토요경주, 금요경주처럼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뭐 최근영도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송종훈이 그렇다고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강진남이 이규백을 앞장 세우고 강진남, 장경동, 조영서 순으로 전용조 순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강진남의 뒷자리는 장경동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힘을 쓰는 게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진남이 직전에 고전했기 때문에 이규백도 때리면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마냥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종훈의 직선 취입발도 상당히 좋고 최근영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경동과 협공을 우선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장경동 7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정훈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7번,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끈하게 뭐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백 자체가 시속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하고 7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것 같은데 이규백이 때리면 11초 대 후반 빨라와야 아마 12초 대 후반, 11초 대 후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12초 대 초반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송종훈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젖히게 된다면 최근영이 내든지 구동훈 쫓아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이죠.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종훈이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기껏 해봐야 짧은 취입이나 짧은 젖히기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강진남이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의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송종훈과 연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이규백이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버티거나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잘 분석해서 3복승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맞대결 양상 견주 것 같아요. 김지광하고 최봉기, 이주현, 김재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워파들입니다. 반면 김재영하고 김성구는 동설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함동주도 직전에 마크되니까 대박을 만들어냈었던 함동주였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4대 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수 있는 선수는 최봉기입니다. 김지광, 유지현, 이재열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조 부담을 함동주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6번, 2번, 4번 순으로 비파업이 먼저 자리 잡고 5번이 때리거나 7번이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전 얼마 전에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직전 2주 전에는 시속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광이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인데 김성구도 시속차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에서는 선행력 발에 나갔던 경주보다는 후미권 마켓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지광이 타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3번 이주연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외선에서 김정이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이번 편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91년생입니다.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90년이 친구고 김재영은 91년생인데 아무래도 한 살 터울 과거 또 동솔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대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3하고 7입니다. 73하고 7이 경주가 두 차권 7번과 3번 쪽 아무래도 파업 라인이죠. 파업 라인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과거 동설이에요.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김성구가 우수 올라와서는 선행력 발에 나갔던 경주보다는 강자들이 뒤를 막혀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4주 전에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김성구도 시속감이 좋은 선수예요. 김성구가 힘을 쓰고 김정이 막혀 나갑니다. 함동주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이 함동주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세종팀, 동서울팀 선수들이 견주를 풀어나가기는 수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지광 입장에서는 동서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동서울팀입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직전회차 부산 경주 때 노태경이 때리니까 함동주가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대박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그 당시 직전회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노태경을 노렸었더라면 함동주까지 함께 노렸어야 되는데 함동주가 아닌 강자를 노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겼었는데 함동주도 초반부터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이 없다면 충분히 따라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또 따라 나선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서울팀이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2번,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지광 입장에서는 굳이 비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호흡을 먼저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김재영, 비파업을 떠나서 실리 챙겨 나가게 된다면 과거 동서울팀과의 협공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광의 선전하고 김정의 선전으로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팝과 비팝을 갈렸습니다. 김민수 입장에서는 김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홍기도 비팝 쪽 라인 형성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정경규 입장에서는 박상훈, 이창용, 정승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4명의 파업 선수와 3명의 비파업 선수로 좀 맞대결 양상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철민이 초조보다 안기 있기 때문에 김민수가 자리 잡고 김홍기가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박상훈, 정영교, 이창용, 정승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홍기가 끌어내주고 김민수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민수 희속감은 좋습니다. 자꾸 때리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 잡기 전에 먼저 박상훈이 서두르게 된다면 정영교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상훈이 서둘러만 준다면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 김민수보다는 아무래도 1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영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선 추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뭐 정영교도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이 먼저 힘만 써준다면 정영교가 김민수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반대로 타거나 추입이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승은 좀 끝까지 체크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정영교도 뭐 요즘 직선 추입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민수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5번 입장에서는 1번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4번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배당판이 고만고만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3번이 가면 4번이 가고 5번이 가면 1번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사나 5일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아무래도 두 선수가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승선은 비슷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때리고 김철민이 견제 나가고 정영교가 김철민의 견제에 당한다면 3사, 1번이 때리고 정영규가 몰고 가서 김민수 견제에 나간다면 5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경주의 중심은 5번과 3번의 쌍보다는 복승 경주권이 좀 더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백전노장 공민우가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하고 임세윤, 고병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영균의 시속감이 좋고 수성팀 배준호가 있습니다. 여기 김홍일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 3명의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가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민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고 고병수를 뒤다 붙이면서 임세윤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반면 김홍일, 노형균, 배준호 수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얼마만큼 시속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우가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홍일도 시속감이 좋아요. 노형균도 경주감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비파업 라인입니다. 1번하고 5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일이 때리고 노영균 취입이나 노영균이 김홍일하고 때리고 김홍일이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힘이 좋은 비파업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홍일보다는 경주 견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노영균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고만고만하다는 점에서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홍석환도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홍석환이 때려주고 공민우, 고병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서 출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고병수가 4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뭐 가평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민우는 순수 가평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이고 고병수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이에요. 함께 훈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위하고 4,7입니다. 공민우가 가면 4위 경주권 넘어서면 4,7 경주권으로 파업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1번하고 5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번 편성 3복승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3복승의 중심 아무래도 배준호가 막해 나갔을 때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이죠. 배준호가 3체권까지 들어가면 배당에서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분석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배준호의 3차권 선전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 입장에서는 조재호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강병석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청평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조재호와 협공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손재호의 뒷자리를 조재호가 밀착 막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하고 박윤아가 대구팀 선수들입니다. 여기 문승기하고 조용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이죠. 파업 선수 4명, 비파업 선수 3명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문승기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현, 전준영, 박윤아, 전준영, 조용현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먼저 박윤아가 힘을 써주면 전준영이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둘러만 준다면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청평팀 완승 쪽을 경자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준영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직전 부산 경주 때도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전준영입니다.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전준영이기 때문에 3번과 2번에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3번과 5번 쪽에 3번과 5번 쪽 청평팀 완승 쪽 손재우가 때려만 준다면 뭐 조재호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5번 쪽 경제 중심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용현을 상대로 박윤아가 젖히고 전준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손재우가 타이밍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아무래도 박윤아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전준영이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현이 쫓아가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루가구 27입니다. 2루가구 27 경주권 정도는 손재호하고 맞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대구팀 협공위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루가구 27은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조재호를 확실하게 챙겨준다면야 이번 편성 청평팀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빨래줄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강병석도 3차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팀이냐 청평팀이냐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평팀에서는 조재호하고 손재호하고 조재호의 협공 가능성, 박윤아가 힘을 쓰면 전준영의 직선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뭐 경륜왕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